안녕하십니까. 유망 섹터만 브리핑하는 이 소장입니다. 최근 증시의 반등세가 모처럼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결국 방문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이 확대되자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가 장중에 2, 3% 내외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었습니다. 그리고 월 첫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견고했던 고용지표마저 만약에 무너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온다면 증시가 추가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추후에 이제 증시가 급하락 반전으로 된다면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7월 집중으로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있죠. 바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7월 초부터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만에서 4만, 그리고 6에서 7만대로 거의 더블로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라고 하죠. 확산 속도가 여름철 재유행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산세가 염려되는 것이 그동안 무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검사비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료비 5천 원만 내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선별 진료소도 신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수면 감염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여름 휴가 철이죠. 그래서 감염 확산도 더욱 높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2일부터 잠시 주춤했던 증가세는 104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피크를 찍었습니다. 현재 항체가 없는 신규 확진자부터 기존 확진 경험이 있는 재감염자도 꽤 높기 때문에 최초에는 20만 명 예상했었죠. 근데 이제 30만까지도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만큼 계속해서 전망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계속해서 관심주를 체크해야겠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진단키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대장주 휴마시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자면은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세를 소폭 보였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는 특히 mRNA 섹터,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하죠. 이 섹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그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서린바이오와 이연제약이 반등세가 강했었습니다. 장중 반등세가 강했던 상황을 살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원료 의약품 첫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에 서린바이오가 먼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연제약은 mRNA 백신 14억 도주 생산 가능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25,500원 부근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의아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연제약을 저희가 단기 타점을 잘 잡고 바로 10% 전후의 당일 청산 성과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록하려면 섹터별 밸류체인과 히스토리를 꿰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연제약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약 800억 원이 투입된 이연제약의 충주 바이오 공장 화면이 보이시죠? 멀티 모달리티에 대응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원액에서 완제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백신 추가 CMO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잠재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연제약과 CMO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연제약의 자회사가 2차전지 전액 첨가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엔캠의 지분을 28.7%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 가치만 해도 2,400억 수준에 달하는데요. 현재 이연제약의 시총이 4,800억, 4,900억 수준이죠.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저평가 밸류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팔았는데 다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겠죠. 주력주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연제약의 급등 파동을 많이 놓치셨다면 곧바로 셀루메드를 체크를 또 해봐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5종의 mRNA 생산 효소의 GMP 대량 생산을 위해서 셀루메드와 또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셀루메드는 아이진과 같이 더 봐야 됩니다. 아이진과 코로나19 mRNA 섹터 백신 연구 개발 및 사업화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죠.
끝으로 코로나 관련 섹터를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 이슈가 있는 원격 진료 섹터 관련주도 살펴봐야 겠습니다. 원격 진료의 우려점은 의학계의 반발이었죠.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화 이슈는 산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편리성까지 고려해보면 비대면 진료는 시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도화의 시발점이 예상되고 이에 관련된 사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2025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뉴비케어,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인성정보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는 삼성과 SKT, 그리고 KT, 네이버 등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소식에 반등세가 강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향후에 이와 연관된 모바일 워치를 활용해서 관련 산업군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딥노이드와 라이프시메틱스입니다. 딥노이드는 의료 영상 판독 보조하는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기기와 의료진이 직접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의료 AI 플랫폼 등을 개발 운영하는 기업이라서 주도주로 또 체크해 보시고요. 디지털 헬스 플랫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서비스를 운영하는 또 라이프시메틱스도 탑픽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